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변태스럽고 괴짜스러운 차를 좀 타볼 겁니다. 제 옆에 있는 아우디 RS3는 요즘 시대에 정말 흔치 않은 5기통 엔진을 탑재를 했을 뿐만 아니고 프론트 타이어의 세팅이 리어 타이어 세팅보다 더 두꺼운 굉장히 독특한 타이어 셋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아우디 차들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우디는 정말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를 죽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셋업으로 차를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요소들 덕분에 이 아우디의 그 브랜드 슬로건인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그 명제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고, 이 차는 그 명제에 정확히 부합하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좀 제대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왔고, 다이나믹 모드에 놓고 일단 달려볼게요. 타이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 한 33도까지 올라왔고 뒤쪽은 여전히 25도긴 한데, 전륜차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온도 올리기가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이제 페이스 올리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서 야, 일단 5기통의 400마력이 내주는 토크감이, 그리고 생각보다 터보렉도 많이 없어가지고, 자, 와, 미션도 진짜 빠르고, 우와. 자, 여기서 브레이킹 끝까지 물고 가주면서 약간 언더 날 뻔했고, 우와. 우와.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감탄을 하냐면, 이게 느낌이 전륜고동차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완전히 그냥 후륜고동차의 느낌이거든요. 우와. 와, 뒤쪽을 이렇게 밀어주나요 진짜? 전륜차가? 와, 이거 아니, 제가 이 차를 처음 받아가지고 그냥 일반 공도에서 제가 그냥 좌회전 신호 받고 조금 이렇게 가속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뒤쪽에서 좀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이 차가 좀 후륜 느낌이 좀 많이 나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와, 여기서 이렇게 속도가 이 차에 그 토크 스플리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크 스플리터가 뭐냐면, 이제 뒤쪽으로 가는 구동의 100%를 그 한쪽 바퀴로 완전히 그냥 밀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코너로 돌면은 왼쪽 뒷바퀴에다가 구동을 몰아주겠죠. 그게 사실상 완전 극단적인 LSD죠. 그래서 이렇게 딱 코너로 돌아 나갈 때 뒤쪽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완전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지고, 이거 완전 그냥 후륜구동차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극도로 하드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륜차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원래 이게 전륜차,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륜차 말고 굉장히 그 고성능 전륜차 같은 경우에는 LSD가 무조건 달려있거든요. 이 차는 이제 토크 스플리터라고 하지만, 그 LSD가 리어 쪽에 이제 달려있으면은 뒤쪽을 되게 강하게 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게 밀어줄 수가 없는 게, 뒤쪽이 너무 강하게 밀어주면 앞쪽이 안쪽으로 이제 말리면서 차의 요가 되게 심하게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오버스티어처럼 이렇게 뒷바퀴가 이제 털리는데, 약간 그 뒤가 털리는 게 언제 일어날지 이거는 예측이 좀 안 돼요. 그냥 후륜차들은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의 피드백이 좀 많아가지고 예측이 되는데, 전륜차는 그게 예측이 안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움직임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도 되게 위험하게 뒤쪽이 나를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변태적인 타이어 세팅, 앞쪽이 265mm고 뒤쪽이 245mm인 스태거 세팅이에요. 앞쪽이 더 그립이 많단 말이에요. 앞쪽이 그립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쪽이 되게 강하게 밀어가지고 프론트가 안쪽으로 말리려고 하는 거를 이 앞 타이어가 다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이 되게 강하게 밀어주지만 실질적으로 차의 움직임은 되게 안정적인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차는 그 아우디의 기술을 통한 진보 있잖아요. 그 명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앞쪽에다 245mm 세팅을 했으면은 이런 움직임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45S랑 계속 비교를 하자면 A45S도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어떤 전륜차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차가 제가 봤을 때 한 수위? 두 수위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떤 전륜차만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고 더 극한의 재미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A45S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A45S하고 이 차의 그 프론트 타이어의 두께가 짝당 20mm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짝당 10mm가 차이가 나도 트랙션의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는데 이거는 20mm씩이나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 그립이 40mm가 사실상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론트 트랙션을 끌어주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러니까 이 차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 스포츠 주행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립, 트랙션 이런 것들을 근본부터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그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토크 스플리터의 느낌, 그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트레일 브레이킹이나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너무너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아까 좀 RPM 실수했으니까 제대로. 와, 진짜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게 좀 M2랑 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M2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느낌이에요. 이 차보다 훨씬 더 하드코어예요. 하드코어하다라는 게 이게 코너에서 느껴지는 출력의 힘이 RS3랑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RS3가 아무리 5기통 400마력이라고 해도 그 6기통의 어떤 그 힘이 나오는 방식,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차의 강성이라고 하죠. 강성 자체가 매우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에요. 마치 그냥 레이싱 머신에 앉은 느낌? 그래서 코너를 돌 때 리어에서 넘치는 힘이 나오는데 자체가 그걸 하나도 안 버리고 그냥 다 땅으로 전달해 주는데, 나는 그 미끌릴 듯 말 듯 코너를 돌아나가는 그 압도적인 긴장감, 그런 게 M2의 느낌이라면 이 차도 그러니까 하드코어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저는 이게 좀 신기함이라는 감정이 좀 우선시 들고 약간 좀 장난꾸러기 악동 같은 느낌, 이 차는. 그러니까 전륜차급에서는 되게 하드코어하고 장난 없는데 그냥 전체적인 M2랑 비교를 하면은 약간 장난꾸러기 악동 같은, 되게 통통 튀어요.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핸들링도 되게 이 전륜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준 것처럼 되게 날카롭고, 제가 원하는 만큼 차가 너무너무 잘 말을 들으면서 탁탁탁탁 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 차의 강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뒷바퀴의 강성만 하더라도 M2랑 비교가 안 되죠. 이 M2가 훨씬 더 강해요. 그냥 그 차는 진짜 말 그대로 레이싱 머신에 앉은 느낌이고, 이 차는 그냥 재밌다. 전륜차에서는 끝판왕이지만 어떤 전체적인 후륜구동 차들하고 다 모아서 봤을 때는 이 차가 막 그렇게 엄청 하드코어한 느낌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코너를 가볍지만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느낌에서 되게 가볍다. 이런 느낌에서 찾는 즐거움이 되게 강한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M2를 탈 거라면은 서킷이나 와인딩 가가지고 하드코어하게 몰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안 그러면은 저는 너무 아까울 것 같거든요, 그 차값이. 근데 이 차는 그냥 차를 코너에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은 그 뒤쪽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되게 짜릿하지. 프론트 그립에서 다 트랙션 다 잡아주지. 약간 차가 다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분들도 되게 재미를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브레이크가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차의 또 다른 특징
5기통이잖아요. 5기통 EA85 엔진이 들어갔는데 5기통에 400마력쯤을 지금 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차랑 비교를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비교를 할 게 A45S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는 이제 4기통에 420마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A45S의 420마력 그리고 RS3의 400마력을 느꼈을 때 A45S의 마력이 더 소폭이나마 더 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엔진을 끝까지 쓰면서 이 노면에 전달되는 동력의 그 양 자체가 이 차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달리 해석하면은 어떤 동력 손실이 이 차가 훨씬 더 적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전륜 위주로 구동이 나가잖아요. 근데 전륜에 훨씬 더 두꺼운 폭의 타이어를 껴놨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그 동력 손실, 트랙션의 손실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 차가 터보렉이 훨씬 적어요. 딱 여기서 그 아우디는 전통적으로 항상 그 공랭식 인터쿨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A45S는 순행식 쿨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기통수의 차이에서 오는 이 터보렉이라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A45S는 4기통에서 420마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터보차저의 크기도 굉장히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어떤 렉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기통수를 많이 해서 마력을 올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터보렉도 적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와인딩이나 서킷에서 급 감속과 급 가속을 할 때, 특히 급 가속을 할 때 렉이 안 느껴지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배기음도 다른 영상을 봤을 때 이 배기음이 그 우라칸 자연흡기 10기통 배기음이랑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무슨 소리지? 라고 했는데, 여기 이거 보세요. 자, 이 4000rpm에서 6000rpm 왔다 갔다 할 때 이 배기음이 진짜 자연흡기 V10 배기음에서 소리도 약간 좀 줄어들고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배기음이 좀 아래로 깔려있고 묵직한 느낌이긴 한데, 그 소리의 질감 자체가 요거 6000rpm 넘어가서부터는 V10 배기음이 안 나오는데 딱 4000에서 6000 요거 와, 이게 기가 막히네요. 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아우디는 정말 차 만드는 거에 진심이다 진짜. 와, 진짜 재밌습니다. 뭐 이런 차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차의 데일리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에 굉장히 막히는 서울 시내를 거의 뭐 횡단했거든요. 양천구에서 서대문 찍고 서대문에서 성수를 갔다가 성수에서 그 올림픽대로 타가지고 시흥까지 갔다가 다시 양천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운전만 한 거죠. 근데 진짜 이게 몸이 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요철들 가보면 이게 어떤 차의 승차감하고 약간 유사하냐면은 그 3 시리즈 있잖아요. 320i. 그 차의 승차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이 유사한데, 이런 거 방지턱. 그러니까 3 시리즈도 사실 보면은 예전 G바디로 들어오면서 좀 많이 물렁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약간 좀 그 탄탄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게 딱 그 정도예요. 절대 이 물렁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컴포트 모드로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소프트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경쟁차들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골프 GTI 같은 차들은 있잖아요. 이것보다 승차감이 더 좋기는 하지만 일단 한 급 좀 아래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한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A45S랑 비교를 해버리면은 데일리성에서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디의 고성능 차들을 항상 타보면은 RSQ도 타봤고 S4 그리고 이 차도 타보지만은 고성능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댐퍼의 변화 값을 되게 크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벤츠나 BMW 고성능 차들, 뭐 BMW M이나 벤츠 AMG 같은 차들을 타보면은 댐퍼 값이 기본적으로 되게 탄탄해요. 근데 거기서 스포츠나 다이나믹 모드에 놓으면은 그 댐퍼가 더 단단해지냐, 이 차이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탄탄한데, 아우디 차들을 보면은 컴포트하고 다이나믹 또는 스포츠 모드의 그 댐퍼 감쇄력의 차이가, 그 범위가 되게 큽니다. 감쇄력이 변화되는 값이 되게 커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에 놓으면은 2급 치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데일리성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트 있잖아요. 이 시트가 항상 보면은 BMW M이나 벤츠 AMG 차들 중에서 가장 안락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고성능 차 말고 뭐 일반 라인업들 있잖아요. 뭐 A6, 5 시리즈, E클래스 이렇게 비교하면은 A6의 시트가 가장 탄탄해요. Q7, X5 뭐 이렇게 비교해도 Q7의 시트가 좀 탄탄합니다. 근데 이게 고성능으로 올라와 버리면은 BMW M이나 벤츠 AMG가 너무 시트를 단단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소프트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RS 모델로 들어가면은 퀼팅 무늬가 들어가요. 그래서 퀼팅 무늬가 들어가면 조금 더 이 쿠션감이 있어지기 때문에 이 시트도 되게 편하고 승차감도 생각보다 되게 안락해가지고 데일리로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좀 타봤는데, 이 차 좀 총평을 하자면 진짜 아우디는 차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차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네. 여기까지 RS3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